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그죠? 그 물론 이제 몸도 되게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몸을 의지해야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몸이 아프거나 몸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또 그게 우리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큰데, 이런 이제 마음이 작용되는 이제 구조적인 이해, 이 마음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요즘은 뭐 심리학도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래도 불교에서만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도 상당히 드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그 구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제 불교에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갖고 이론화 시켜놓은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소 좀 복잡합니다. 너무 이제 지나치게 좀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법 자체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또 이래 좀 지나치게 세분화해 놓은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하는 거는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탐진치의 소멸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마음을 어떻게 썼을 때 그 탐진치를 좀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음이 작용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심리 현상들, 마음에 대해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아비담마를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좀 더 경전에 좀 입각해서 이것이 또 수행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선, 불선, 무기 이렇게 이제 좀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과 불선, 이 두 가지를 나누고, 하나는 이제 무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심리 현상 또는 뭐 마음 부수라고 하는 이것들은, 그러니까 선하고 결합하면 이 자체도 자기 색깔이 없어가지고 선과 결합하면 선이 되고 불선과 결합하면 불선이 되는 그런 이제 심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수행하시는 분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워서 또 수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이제 수행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대상을 분별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불교에서는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간에 반드시 함께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은 이제 빨리어로는 찢다라고 하죠. 그죠? 찢다라는 말은 그냥 이제 어근이 뭐냐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찢다의 어근은 찢다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은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거는 뭐고, 이건 종이고, 이건 뭐 컵이고, 저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 자동차고, 이런 걸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판단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 어떤 접하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과 또 하나가 뭐냐면 제타시카라는 게 있습니다. 제타시카. 이 제타시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마음 부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제타시카라는 말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타스 이제 찢다라는 그 마음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거에 이제 이렇게 좀 의미를 분석해보면 마음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longing to mind,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속해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마음에 부가돼 있다, 부속돼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마음 부수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심소로 번역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마음에 속한 것이다, 마음에 부수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마음 부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 이게 이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거기서 제일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머리겠죠. 그죠? 이 머리가 있으면 이제 머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손이 없거나 몸통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게 구성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를 이제 주도하는 거를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이제 알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 주는 역할을 하는 거. 마음이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종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 안다고 표현하지만, 여기 아는 거에는 이거에 대한 느낌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를 뭔가 이거 이미지를 잡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거에 좀 순간적이긴 하지만 집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작용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종을 안다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정신작용이 함께 있는 거죠. 마음에 속해 있는 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작용들이.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 제타시카,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뭐 번역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마음부수,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보통 마음부수를 하다 요즘은 심리현상들로 번역을 하시는데요. 심리현상이라고 번역을, 영어에서는 뭐 멘탈 팩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요소다, 정신이, 마음이 작용할 때 그걸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뭐 가장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이제 마음부수라는 말도 약간은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뭐 심리현상,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같이 일어나는 심리현상 또는 뭐 심리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뭐 심리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할 때는 이런 이제 이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심리현상이 사실 결합해서 어떤 대상을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눈으로 보는 안식도 있고, 뭔가 귀로 듣는 이식,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5가지 식이 있고, 여기서 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막 생각을 하면서 이 정보를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식이라 하죠. 만오의식. 그죠? 그러니까 원래 만오윈냐나인데, 이걸 이제 만오를
뜻의자로 번역해서 중국에서 뜻의 그리고 식 이래갖고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 굳이 번역하자면 마음의식입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이걸 생각함으로써 이제 분별하는 작용.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그 의식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감, 감각이란 말 하잖아요. 그죠?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전오식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볼 때도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 그 정보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분석을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개입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세해지고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 먼저 결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를 경전에서 요런 심리 현상들을 가면 요런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 또는 심리 현상들이 있으면 요 심리 현상을 그냥 요거를 좁은 의미의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하여튼 이 심리 현상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분석경이라는 쌍유다니까요. 분석경에서는 5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 인식, 의도, 접촉, 마음 기울임,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요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여기다가 집중이라고 하는 애깍같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보태고 또 정신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동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체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기능이라고 하는 걸 여다가 보태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종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생명기능이 있냐 없냐 이걸 갖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도 이제 생명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아비담마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기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7가지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전에 나오는 5가지에다 2가지를 더 보태서 이 7가지가 우리 마음이 작용할 때 항상 옆에서 마음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방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보면 요걸 7가지로 이제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하는 걸 7가지로 이거는 부파마다 약간 다릅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요 5가지는 경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제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요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거기서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저기 유식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씩 그 이제 모든 마음에 함께하는 심리 현상들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일단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요즘 와서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그 책이 많이 알려져서 그 상자부 아비담마에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느낌, 인식, 의도, 접촉, 그 다음에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이제 이 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 기울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마음의 잡돌이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약간은 이제 요즘 말이 아니라서 이제 그 원어 그대로 한 마음을 기울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마음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보는 걸로 보는 게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순간순간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는 집중이라는 개념과 생명기능 이건 사실 뭐 굳이 더 가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생명기능을 넣고 이래서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는 여기에 뭐가 또 10가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남방상자부에서는 사띠라고 하는 게 이제 기억인데 이 사띠라고 하는 걸 너무 신성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고 그릇된 기억이 있는데 정념과 이제 사념이 있어요. 근데 이 정념만 삿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에서는 지금 이제 남방 미얀마나 이런 데서 요 정념이 삿띠고 정념이 없는 것이 미차 삿띠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삿띠가 없는 걸 미차 삿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바른 기억, 그릇된 기억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삼마삿띠나 그러니까 삼마삿띠가 없는 게 미차 삿띠. 그러니까 그 그릇된 기억이다. 그릇된 삿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남방상자부에서 이야기하는 삼마삿띠 요것만을 삿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법에다 집어넣거든요. 이제 삿띠를 모든 선한 마음에만 반드시 일어나는 걸로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정도, 이제 남방상자부에서는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기억까지 집어넣으면 한 8가지. 이게 실제로 설일체유부에서는 이제 기억도 같이 모든 마음에 들어가는 거라고 사실은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가면, 이거는 항상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도와주는 게 생각이라는 거. 이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생각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이제 뭔가 애를 쓰는 정진, 희열, 열이 이런 것들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이거는 여기서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항상 들어가는 8가지, 그러니까 7가지인데 이제 기억이라는 걸 더 넣어서 한 8가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아란이건 중생이건 간에 우리가 뭔가 대상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도 아니고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선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가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될 텐데, 마음에 드는 거엔 집착이 달라붙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화내고 이러면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오염되니까 이 마음도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오염된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리석음을 버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사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원초적으로 이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렇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만약에 탐진치가 결합하게 되면 이 마음 전체가 선이 되면, 그러니까 맹물이 있는데 그다가 빨간 물을 넣으면 이 전체가 빨간 물이 되잖아요. 그죠? 파란 물을 넣으면 전체가 파란 물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요소들은 자기 색깔이 없는, 그냥 인식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건데, 여기에 다른 소위 말해서 해로운 법이 결합하면 이 전체가 해로운 법이 되고, 선한 마음이 결합하면 전체가 선한 마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7가지가 먼저 이야기하면, 이걸 빨리 하면 이제 파사, 외다나, 산야, 쨌다나, 에까까따, 지휘띠인들이야, 마나시카라. 여기서 이제 에까까따하고 지휘띠인들이야는 이제 주로 논서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경전에서는 사실 이제 요 5가지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촉이라는 것은 대상과 만나서 이제 식이 일어나는데, 대상과 만나게 하는 걸 접촉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식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 느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좋다 싫다 이런 일종의 약간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되게 원초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는 게 되게 세세하게 아는 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아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략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막 움직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게 됩니다. 네,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한 의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저걸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의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대상을 아는 동안에는 그 대상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내가 이걸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걸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의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게 이 대상을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이 일어나는 동안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나타나면 저기다 하고 이제 마음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나타난 쪽으로. 그게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기울인다, 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기억한 것이 다시 생각을 하려면 그 앞에 알았던 거를 기억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억이 없으면 이 끄집어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이 대상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의도가 일어나면 그 대상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이제 이 주의라는 게 저기 있어요 하고 이제 마음을 이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게 마나시까라요. 그러고 나면 그 저쪽에 있다 하면 그 대상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만나서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게 뭐겠어요? 접촉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인식이 그거에 대해서 뭐 적당한 이제 인식이 일어나요. 인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식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생각이 움직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5가지가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불교에서는 마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알고 분별하는 요거를 마음이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런 작용을 하는 거. 이걸 총체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법국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상을 분별할 때는 제일 먼저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요 7가지가 같이 도와주면서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속해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다 움직이듯이 같이 일어나서 이제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데 각자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음은 보통 이제 주도자의 역할을 표현할 때는 마음이라고 주로 표현하고, 의식은 분별한다는 점을 좀 강조할 때,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분별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또 만호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만호라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을 감지하는 하나의 감각 기능이다, 이런 측면에서 표현할 때 만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감각 기능, 아니비설 신의 할 때 이 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감지하는 기능의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만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나 만호나 의식, 이건 사실 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다 뭘 하는 역할이냐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뭔가 대상, 소리나 이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아는 역할을 하는 게 다 이 마음이나 이 역할이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는 색깔이 없어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뭐 선하다, 불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이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들에 만약에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해로운 마음이 결합하면 이 마음도 해로운 마음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선한 마음, 지혜나 뭐 자비 이런 게 결합하면 이 마음도 선한 마음이 되는 거지. 이 마음이 원래 마음 자체는 서이나 불서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수행 가르치는 곳에서 이런 거를 퓨어 찌따, 순수한 마음이라 그래서 이게 마치 영원히 약간 실체로서 이해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마음은 순수하다. 그래, 거기서 마음은 순수한데 이제 어떤 뭐 탐욕이나 성냄 이런 때가 묻어서 마음이 오염된 거지, 원래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이제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 구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접촉이 있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접촉을 할 때, 만났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첫 번째 요소가 부처님께서 뭐로 이야기하냐면 접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수행에서 접촉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접촉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게 이제 접촉이란 조건에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 영원하다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무상하다는 걸 의미합니까? 접촉이 있을 때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접촉이 없으면 또 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마음은 영원히 있는데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순수한 마음은 마치 영원한 실체로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구조를 보면은 항상 뭔가 대상과 접촉할 때 마음이 일어났다가 접촉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손을 들면 여러분 이 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또 소리를 치면 소리를 아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는 마음에서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상을 접촉하면서 안식,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소리가 들어가면 소리를 아는 마음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과의 접촉에 따라서 계속 마음도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과 이렇게 실제 그 대상과 만나서 그 대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정신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접촉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항상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을 도와주는 마음 부수 또는 뭐 심리 현상이 있는데, 이 심리 현상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접촉이다. 이 접촉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어야만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접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있고 마음이 이제 예를 들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한 신의라고 한 6가지 감각 기능이 있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한 6가지 대상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일어나는 요 상태를 접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접촉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과 부딪히면서 우리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접촉이 없으면 의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뭐 엉덩이에도 뭔가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그거를 알진 않단 말이죠. 그냥 내가 지금 말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 대상에 자극은 있지만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접촉이 일어난 건 아니고, 내가 이 대상과 아직까지는 접촉이 안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이나 제가 이 말에 대한 접촉, 그것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 의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접촉이라고 하는 파사라고 하는 거고요. 파사라는 뜻 자체가 터치한다 이 말입니다. 부딪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감각 센스에 와서 이렇게 부딪혀야지 뭔가 이걸 아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접촉이다. 그 접촉이 일어나면 또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요걸 좀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은, 첫째,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약간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뭔가 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면 그 의도에 의해서 이제 그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의도의 역할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그 대상이 나타난 곳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순서를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작용할 때 같이 이렇게 작용하는 건데 조금 이제 여러분이 비주얼하게 좀 보일 수 있게 말하자면 어떤 처음에 의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해야 되고 그 의도가 작용하면 저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게다 그러면 이 종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면 저기 종이 있는 데로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의 방향을 이 종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마음 기울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기울이지면 이 대상과 이제 접촉이 일어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접촉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접촉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이 대상을 접촉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대상을 좋다 싫다 이거에 대한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 다음에는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계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 그럽니까?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면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의식 중에서도 처음에 우리한테 제일 먼저 와닿는 거는 느낌입니다. 저거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우리가 실제 이제 뭐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하고 미팅을 했을 때 잘 되고 안 되고는 순간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 느낌이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은 대상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아는 작용을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느낌이라 그러죠. 그죠? 이건 자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이 행복인지 괴로움인지 또는 뭐 그저 그런지 이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은지 또는 그저 그런지 이거를 아는 것이 느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좋다, 행복하다, 괴롭다 또는 그저 그렇다 하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뭔가 우리가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일어나면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게 아닌데 여기서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기 쉬워요. 이거는 이제 행복한 느낌에는 가래가 달라붙기가 쉽고 괴로운 느낌에는 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에 만약에 욕망이 함께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해로운 느낌인 거예요. 그죠? 느낌 자체는 해로운 게 아닌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으면 이 느낌 자체는 우리에게 좀 해로운 작용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느낌이 일어나도 그냥 느낌이구나 라고만 파악하게 되면 이거는 탐욕이나 성냄으로 가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느낌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느낌을 느끼되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되잖아요. 행복한 느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이라도 화를 내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느낌 자체는 색깔이 없지만 이것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리 현상과 결합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 좋은 느낌이 그러니까 유익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느낌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복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수행에 방해를 주잖아요. 그죠? 이 집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은 좀 가급적 멀리 해야 될 느낌이고, 오히려 이제 수행
욕망을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그 벗어남의 행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행복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만족스러우냐, 만족스럽지 않으냐, 불만족스러우냐, 아니면 그저 그러냐, 이것만 느끼는 작용을 하는 게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좋다, 뭐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고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뭘 하면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인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인식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지어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사람이네 이렇게만 인식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아, 저분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은 뭐 누구고 이렇게 점점 세세하게 가는 것은 그 두리뭉실하게 본 거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걸 더 세세하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최초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이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산냐, 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냐라고 하는 것은 좀 싸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함께 안다 이런 뜻이라서 예를 들면 이것도 그냥 사실 이걸 자세히 보면 종이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둥근 종도 있고 좀 큰 종도 있고 한데 그냥 일단은 종이라고 해놓고 아, 이 종의 재질은 구리로 돼 있고 이거는 모양은 어떻고 이거는 이래저래 뭐 이런 이건 좀 망치로 때려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일단은 종이라고 한 다음에 생각이 움직이면서 이걸 좀 세세하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초에 그냥 이거를 아, 종이구나라고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적당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를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번역을 인식이라고 한 건데요. 그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를 이제 좀 적당한 카테고리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름을 붙이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산냐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대상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그 대상을 적절히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식도 그냥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일어난 그 것들인데 이런 이름이 한번 딱 붙여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처럼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제 오온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존재를 그냥 내가 뭐 밥을 먹는다, 내가 간다 이런데 이 나라는 이름이 한번 붙여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게 마치 나인 것처럼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위험이 많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인식은 되게 이제 처음에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두리뭉실하게 보는 그래서 이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번 딱 이렇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 이름 붙여진 거에 대해서 실체화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에 지혜가 작용하면은 이 인식도 굉장히 유용한 인식, 그러니까 무상의 인식, 뭐 무아에 대한 인식, 또 괴로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은 이제 우리 수행에 있어서 엄청난 해로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이 대상에 대해서 행복이냐 괴로움이냐 또는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냐 느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한 뭔가 적절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정신작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적당한 물론 이제 언어되기 전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 적당한 이미지를 우리가 딱 받는 거 그것도 이제 이 인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인식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접촉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상인지 원치 않는 대상인지 그거를 딱 느껴요. 처음부터 딱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미팅 나가서 사람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처음 딱 보자마자.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알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아주 원초적으로 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게 인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이거보다 좀 더 세세하게 아는 거는 의식이라고 하고, 이 의식을 넘어서서 이거는 이거의 본질은 뭐다, 이거의 실상은 뭐다 이렇게 꿰뚫어 아는 거를 빤냐,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측면은 똑같은데 쌌냐, 인식이라고 하는 쌌냐는 쌓는 되게 함께,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대충 안다 이런 의미고, 윈냐나 의식이라고 하는 윈냐나는 위라는 거는 이제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세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 빤냐라고 할 때 빠라는 거는 앞으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실상을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냥 종이라는 걸 자세히 알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종이라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또는 이건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이런 거는 이제 빤냐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로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이 어떤 대상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상을 만날 때는 주로 인식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접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 대상을 알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의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의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의도에는 6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형색에 대한 의도가 있다. 소리에 대한 의도가 있다. 또 냄새에 대한 의도가 있다. 맛에 대한 의도, 감촉에 대한 법에 대한, 그러니까 6가지 대상을 나타나면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야.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은 그 대상,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대상을 알고자 하는 거를, 뭔가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게 다 의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가지 의도가 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의도를 뭐라 그럽니까? 의도도 이게 이제 어근으로 보면은 알다라는 쨌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려고 마음을 내는, 의도하는 거, 이게 이제 의도인데, 이 의도가 있어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저 형상이 나타나면 형색을 한번 보자 이러면 이제 느낌은 느끼고 인식은 그 인식을 하고 그 접촉은 대상과 만나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의도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이런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마음은 이제 그 대상을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그 심리 현상들, 마음 부수들이 도와주면 최종적으로 그거를 딱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겠죠, 그죠? 근데 이걸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나머지 심리 현상들을 총 지휘하고 이거를 이제 이끌어가는 건 의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도해야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의도를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거 먹으러 한번 가자. 어떤 맛있는 음식을 향한 의도가 일어나야 그쪽으로 가서 뭔가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6가지 대상 중에 하나를 취하고자 하는 그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라고 하고, 이거는 세속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왕이라면 이 의도는 총사령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마음이 대통령이라면 이제 의도는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다 총괄해서 뭔가 이렇게 딱 마음이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스포트 해주는 것처럼 이 의도가 주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색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그 오온을 이야기할 때
수상, 색수상, 행식 할 때 이제 행원에 보통 심리 현상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느낌과 인식은 워낙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인식만, 행원의 모든 심리 현상들을 포함시키는데 그 중에서 의도만 가지고 행원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게 오온을 설명할 때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행원에서 어떤 것이 형성들인가. 행원은 빨리로 말하면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는 형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쌍카라는 뭔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든다. 형성한다. 만든다. 뭘 형성하느냐 하면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뭘 또 형성합니까? 탐욕이 또 탐욕을 만듭니다. 성냄이 성냄을 더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지혜가 지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죠? 삼매가 삼매를 더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형성 무더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심리 현상들은 자기 복제를 하고 다른 걸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형성 무더기, 뭔가를 만들어내.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왜 형성 무더기라고 하냐면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성 무더기, 행원에는 이제 모든 심리 현상들이 들어가는데 이 형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하냐. 이 비구들이 여기 형성은 6가지 의도를 갖고 이제 형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원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이제 제일 중심이고 이 의도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에 만약에 욕망이 달라붙어. 욕망을 가지고 뭔가 욕망을 기반으로 한 의도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의도는 해로운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로운 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도와 어떤 마음 상태가 결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게 결합하면 이건 해로운 의도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건 해로운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어떻게 일으키냐가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보다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가 중요해요. 겉으로는 그래 참 뭐 속으로 예를 들면 이제 옆에 옷을 예쁘게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옷 예쁘다 하면서 속으로 마음 의도는 참 그것도 옷이라고 입었냐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낸다면 그거는 선업이 아니라 불선업이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의 의도를 어떻게 일으키냐가 그 업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인척 프리텐드 하잖아요. 그죠? 인척한다 해도 실제 마음에서 어떤 의도를 하냐가 그 업을 결정하는 거지 겉으로 아닌 척하는 거 행동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의도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일어날 때도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알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야 이제 다른 그 마음이나 심리 현상들이 다 이제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결국 마음이 이제 총체적으로 딱 대상을 알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마나시까라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거는 이걸 분석을 해보면 마나스라는 게 마음이란 뜻이고 까라라는 거는 이제 뭔가 실행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어디다 이렇게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작의라고 번역했거든요. 지을 작자에다가 의. 마음을 짓는다.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마음을 이제 짓는다 이런 의미인데 요즘 말로 하면 보통 이제 주의라고 번역하기도 많이 해요. 영어로는 attention으로 번역하거든요. 주의를 기울인다. 근데 주의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좀 전문적인 용어고 좀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기울인다 하는 게 좀 더 원어 그대로 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제가 소리를 이렇게 냈어요. 그럼 이 소리가 나타나면 그 소리를 알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소리라는 그 대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향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기울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마나시까라.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인다 또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저는 이제 마음 기울임이라는 용어를 좀 더 좋아하는데 마음을 기울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면 이제 이 대상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향하도록,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언덕에 닿아야 돼. 그 대상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면 이 배의 방향을 저 대상 쪽으로 딱 이렇게 방향타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게 바로 이 마나시까라의 역할이고, 그러면 이 기울이 주면 이 대상, 마음이 그 대상과 딱 닿아서 그 대상과 접촉해서 이제 접촉하는 게 접촉입니다. 대상과 만나도록 하는 거. 이게 접촉의 역할이겠죠. 그 만나면 의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야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대상인지 원치 않는 대상인지를 딱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게 뭐예요? 느낌입니다. 그게 이제 원하는 대상이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요. 원치 않는 대상 같으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별 뭐 그저 그래 이러면 이제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거나 적당한 이미지를 딱 포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모양이 나타나면 이 모양을 이미지로 만들거나 이건 컵이다. 이렇게 딱 컵이거나 하여튼 그 대상이 나타나는 이미지를 딱 취해야 되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것은 산야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 마음 기울임이라는 거를 이제 그 보통 이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상에 기울일 때 이전에 우리가 지혜가 많았다면 좀 지혜롭게 이 대상의 마음을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화가 나 있었으면 계속 화로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번뇌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니소 마나시까라. 요니소 마나시까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요니소라는 거는 이제 진리에 맞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느냐 요니소 그럼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불선이 나눠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기울임이라고 하는 이것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 현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지만 또 수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접촉을 이해해야 접촉이 일어나야 마음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접촉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건 발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접촉이 있으면 일어났다 접촉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다는 걸 이해하는 키 포인트가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도가 일어나면 의도는 또 업이니까 이 선한 업이 이렇게 내가 선한 의도가 일어나면 이건 또 계속 선한 의도로 하게 되면 선업을 짓게 되고 이건 또 나중에 선한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도가 일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접촉이라는 거는 또 이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발생이라는 걸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현상도 사람들이 물질은 변한다는 걸 쉽게 이해하지만 마음은 자꾸 실체화하는 경향이 되게 심하거든요. 뭔가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이 뭔가 대상을 분별하는 이 마음에는 무조건 이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 발생이다. 이걸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것도 가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래만 갖고는 우리 느낌만 갖고는 가래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름이 갖다 붙이면 이 가래가 더 성장할. 그러니까 느낌이 밥이라면 인식은 반찬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어.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눈도 생각하고 귀도 생각하고 코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더 가래가 정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다 인식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하고 인식은 우리가 윤회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도를 중심으로 나머지 심리 현상을 다 묶어 놓은 게 행원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고,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기울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5가지 파사, 웨다나, 그러니까 접촉, 느낌, 인식, 의도, 마음 기울임이라고 하는 이 5가지는 이 심리 현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인식이 일어나는 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들에 작용해서 마음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상의 분별이 일어나는 동안만이라도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에까까따라고 하는 집중을 아비담마에서 좀 여다가 이것도 꼭 필요한 거다라고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도 일어났다가 머물다 사라지는 동안에 생명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본 겁니까? 생명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 기능도 집어넣은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생명 기능은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있다 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 사이에 대상에 집중하는 거, 이거를 에까까따. 에까까따라는 말은 에까라는 말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 안가, 아까라고 하는 게 뭐 한 점, 끝, 정상 이런 뜻이고, 그래서 한 점으로 이렇게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산이 정상이 있으면 정상으로 이렇게 다 향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심리 현상들이 다 이 대상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에까까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의도는 여기서 일어나고 접촉은 다른 대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심리 현상들이 이 대상에 다 같이 작용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에까까따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것도 항상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마음이 일어났다가 머물다 사라지는 동안에 생명이 있다고 봐서 생명 기능, 정신의 생명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이제 보통 남방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전오식에도 다 어떤 제일 간단한 의식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바로 전오식이거든요. 이건 그냥 대상을 그냥 딱 아는 것만 있지,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야 이제 좀 깊이 알아지는데, 그러니까 딱 아는 순간에는 거의 인식이 주로 작용하지, 여기서는 깊이 있는 건 작용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려면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제 이 조금 더 이름도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생각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6식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여기는 반드시 생각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오식에는 생각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요 7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설일체유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우리가 의식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파악하고 나면 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죠? 이 정보를 다음에 끄집어내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요즘 현대 과학에서 기억 중에 이제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센서리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센서리 메모리. 그러니까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1초도 안 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미리세컨드, 그러니까 미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거든요. 근데 이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한 50에서 100 미리세컨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한 150, 그 정도 초에서 순간적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제가 이거를 뭐 이런 정보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전오식이 작용할 때도 뭐가 있다는, 이 전오식이 감각이거든요. 감각,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촉각을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감각에도 뭐가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억이 돼야 이게 되고, 그러고 그 기억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자극 기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이제 이거 정보가 좀 필요한 정보고 의미 있는 정보다 하면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억이 형성되는데, 실제 우리 의식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기억이라는 것이 같이 작용하게 돼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그냥 단순한 기억은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의미 있는 거는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이건 물질이고, 이런 바른 견해에 입각한 기억들 있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로 우리가 바른 견해를 통해서 얻어진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삼마사띠라 그러는 거죠. 삼마라는 게 바른이라는 뜻인데, 이 삼마사띠라는 것은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화난 것, 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악의를 가지고 그 과거의 원한을 기억하고 이런 거는 바른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억이지. 그런 건 사실 해로운 기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내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통찰을 잊지 않고 딱 기억하고, 이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만 나중에 장기 기억 중에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제 드러나, 이거는 그냥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해 같은 게 그런 거죠. 견해 같은 거는 내가 뭐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견해가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 감정 같은 것도 우리가 뭐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 쌓이면 그게 뭐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정 기억도 일종의 그 무의식적인 기억에 포함되거든, 암묵 기억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통찰이 처음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막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 완전히 우리 마음에 정착해 버립니다. 습관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제 이거는 수행의 유의미한 기억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억들을 삼마사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념, 그죠?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방상자부에서는 그래서 이 바른 기억만을 사띠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띠는 너무 좋은 거고 참 유익한 거니까 이 삼마사띠만이 사띠고, 이 사띠가 없는 상태가 그릇된 미차사띠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경전에서 보는 걸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른 기억이 있고 그릇된 기억이 있어요. 사실 사띠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바른 견해에 맞게 이루어진 기억 같으면 바른 기억이 돼서 삼마사띠가 돼서 이건 선법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런 이제 바른 견해에 입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억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막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주로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은 해로운 기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릇된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으면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기억이 있지만, 바른 견해가 없고 사견이 있으면은 그릇된 기억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적어도 초기 경전을 좀 이렇게 깊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걸 좀 토대로 분석을 해보기로는 바른 견해와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은 사실 모든 마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우리 의식에서 기억이 없으면 의식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치매 환자라도 순간적인 건 기억합니다. 단지 장기 기억으로 잘 전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억이 없으면 사실 의식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억도 모든 마음에 함께 하는 요소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남방상자부가 문제라기보다는
남방상자부에서는 이제 사띠를 워낙 중요한 걸로 보다 보니까 이 정념만 사띠로 이해한 거예요. 바른 기억만. 그거를 이제 사띠라고 보고, 이 사띠가 없는 상태를 그냥 이제 그거는 그릇된 기억으로 봤는데, 이렇게 이제 삼마사띠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음 챙김이니 새김이니 이것만 기억으로, 아니 저 사띠로 보면은 실제로 그 남방상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들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산야를 기억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야는 그냥 대상의 표상을 만드는 거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상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사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띠도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있는 거고, 이 기억 자체가, 사띠 자체가 뭐 이게 선으로만 분류하는 거는 좀 경전에 나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상자부에서 7가지 하고 한 기억까지 넣으면 8가지는 모든 그 의식, 그러니까 제일 원초적인 의식이 전오식이거든요. 전오식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 없이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마음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접촉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마음 기울임, 그리고 사띠, 기억,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작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자꾸 욕망이 달라붙고 화가 달라붙고 어리석음이 달라붙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를,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오염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마음은 원래 순수하다 이러니까, 순수한 마음은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영원히 이건 변치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접촉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건 없다. 이건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린 이 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는 거는 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제가 뭐 사띠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뭐 여러 본문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이 사띠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작용하는 걸로 보는 것이 좀 더 저는 요즘 현대 과학하고도 잘 맞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필수품,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식이 작용할 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쯤에는 이렇게 이제 이 8가지하고 마음하고 이제 이 8가지 심리 현상들은 아주 원초적인 이제 우리가 의식이 작용할 때 가장 원초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좀 더 복잡한 상태로 갈 때 이제 때때로는 결합하기도 하고 결합하지도 않는 그런 또 심리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수행에서 어떻게 이게 작용하고 우리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